10시에 가라는 얘기죠. 다.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어야죠. 늦게 가는 시동을 걸기 시작해요. 나가면 이제 알바쌤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너무 좋죠? 자, 오늘은 이제 인수분해 할 건데 다 펴보세요. 인수분해. 페이지는 36페이지가 되겠죠. 36페이지. 36페이지. 이제 인수분해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식으로 나오는 인수분해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출제하면 이제 쉬운 문제가 나오는 거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이제 뛰어내려라 이런 거죠. 수학할 생각이 있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문제가 유형 몇 번이다? 17번에 있는 거죠. 유형 17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에서 이제 여러분들 풀면서 인수분해 공식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219번을 보면은 첫 번째는 a 플러스 b 세제곱 공식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a 세제곱 더하기 3a의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인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사실 개그 같은 문제인데 여기서 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같은 문제인데 약간 그죠? 이렇게 내는데 틀리면 거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집에 가야 되겠구나. 야, 여기를 줬는데 이거 전개색이 나오는지 봐도 해석을 해도 되잖아 사실은. 아니? 이건 거의 개그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1 세제곱이 맞아요.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하겠지만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개그 같은 문제죠 사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y 플러스 12xy의 제곱 마이너스 8y의 세제곱이어서 얘가 x 빼기 2y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공식적으로 봤을 때. 3번 이런 문제들 몇 거 해보면 되겠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x 빼기 3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공식대로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몇 번이 T였다? 3번이 T였다. 이렇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3번이 T였어요. 되게 쉬운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 근데 4번은 이런 문제 틀리면 이제 집에 가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니까 일단 공통인수로 묶으면 뭐로 묶이죠? x로 묶이겠죠? 공통인수 x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 근데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죠. x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거 답이다. 이런 문제죠. 5번은 공식 있지 않나요? 인수분해 공식? 야, 10번째 공식인데, 이거 잘 나오지 않는 공식인데, 되게 희귀한 애죠? 요 공식. 우리 맨날 못 외워가지고 헤맸던, 너 여기 부호 반대로 많이 썼던데, 성훈이가. 기억나냐? 그래서 내가 이제, 요것도 이제 곱셈 공식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3번이다. 그게 3번만 T였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제 공식으로 나온 문제는 빠졌고, 220번 문제를 볼까요? 220번 문제를 보시면, 누가 이렇게 카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돌리고. 항이 몇 개짜리죠? 항 4개여서, 보통 이제 투투로 많이 가죠. 항 4개짜리는 투투 아니면 3-1인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 투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2개씩 묶어서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항 4개짜리는 보통 투투가 많고 고등학교 때는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센스를 발휘됩니다. 항 4개짜리. 항 4개짜리예요. 1, 2, 3, 4. 항 4개짜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4제곱으로 묶으면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2a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이 나와요. a 마이너스 1이 나오게 여기 또 인수분해하죠.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통인수는 a-1도 나오고 여기 a제곱도 있죠? 얘도 a제곱이 있겠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열심히 통화를 합니까? 어? 공부해야 되니까 꺼져! 하세요. 공부 중이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공통인수가 a제곱이랑 a-1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a제곱이랑 뭐가 남는다? a 플러스 1이 남겠고요. 여기다 뭐가 남는다? 플러스 2가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4개짜리면 보통 투투로 해서 공통인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쭉 전개를 해보면 a제곱, a 마이너스 1. 여기서 이제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게 됩니까? 220번에. 인수가 뭐죠? 몇 번이냐? 성훈아. 얘 물어보겠죠? 얘 몇 번에 있어요, 얘? 답이 5번이네요. 한 4개짜리는 이제 공통인수 투투로 묶여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 이건 뭐 중3 때도 많이 나왔던. 중3 때는 3-1이 많아요. 3-1로 묶여서 3이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는 한 4개짜리면 투투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공통인수 나오도록 묶으시면 되겠어요. 뭐 221번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제 공식 써서 잘 풀어보시고요. 연습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못했다 쳐맞아야 돼요. 왜 쳐맞아야 되냐? 이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법칙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를 하잖아요. 누구나 찐당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정해진 패턴대로 다 가는 거예요. 딱 정해진 대로. 그냥 공부한 대로 수업 듣고 그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못하는 놈들은 뭐냐? 수업도 안 듣고 연습도 안 하는 놈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응용이 많이 될 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대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잘 변화하지 않고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틀렸어. 망했다.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응용을 많이 시켜요.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야. 그대로 내는 것만 맞아도 대충 5등급 언저리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3등급? 가운데쯤 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많이 변형시키지 않은 문제만 맞아도 3등급은 그냥 뜰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것도 못 맞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점점. 여러분들 등급이 이제 쭉쭉 내려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유급 안 시키려고 이제 학교마다 다 펌법을 쓰던데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이제 유급 시키던데? 그래서 너네 유급 안 시키려고 비중을 뭐를 많이 주냐면 수행평가 비중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왜 올렸냐? 수행평가 내기만 하면 기본 점수가 있잖아. 근데 지필고사는 기본 점수가 없어요. 지금 지필고사 점수를 확 줄여버린 거야, 비중을. 어차피 변별력은 다 지필고사에서 나올 거야. 여러분들의 그 등급은 다 지필고사가 결정할 건데 절대 점수를 몇 점을 못 넘기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유급당하는 게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유급을 안 시키려고 학교 선생님이 짜증나거든요. 유급당하면 이제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수행평가 비중은 엄청나게 올려놨어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유급당하고 싶다 그러면 수행평가 안 내시면 돼요. 이제 곧바로 이제 유급당해서 남들 올라갈 때 이제 뭐 남아서 뭐 방학 때 남아서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이제 대부분 애들이. 그래서 사실은 수학은 유급 안 시키려면 등급제로 나와서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잘하는데 모아서 하고 못하는 애는 못해서 모아서 하면은 좀 날 텐데. 근데 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그건 자기 마음이 달렸다고 보시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전통의 강호로 나오는 인수분해 문제는 유형 18번입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3 때부터 제일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222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몇 차식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몇 차식이냐? 몇 차식이냐, 성훈아? 이게 3차식이야? 4차식이잖아. 이게 4차식이에요. x가 4번 고쳐졌으니까 x에 4차가 되는데, 얘가 이제 그냥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전개를 하죠? 어떻게 전개해야지 공통인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전개합니까?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1을 묶고 나머지 둘 묶고 이렇게 묶어서 하죠. 왜 이렇게 두 개를 묶냐? 상수항끼리 더한 게 1차항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1차항 개수까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하면 더한 게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전개한 게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전개해야지 같은 모양이 나와서 뭘 할 수 있다? 치환할 수가 있다. 중3 때부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겠고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이제 공통인수가 나오죠.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고 요거 두 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환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치환하라고 똑같은 모양이 나온 거죠. 이거 이제 A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부분 치환하는 문제는 100%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되는 문제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대체 엄청 빨리 오네. 그죠? A 빼기 8, A 빼기 3, 마이너스 24가 돼서 얘가 A제곱 마이너스 11A가 되겠고요. 8, 3에 24에다가 마이너스 4 되니까 없어져요. 끝이에요. 인수분해 100% 돼요. A로 묶으면은 뭐가 된다? A 빼기 1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컴백 컴. A 대신에 뭐 대입한다? x제곱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면은 되는 거죠.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는 되냐 안 되냐? x를 묶여 안 묶여? 묶이죠. 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수 묶어서 푸는 문제들, 치환하는 문제들은 틀리면 이제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나 혼자 틀렸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맞았어요. 공부한 애들 중에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뭐 틀리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차피 밑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친절한 친구들, 여러분들 등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있는 애들이 또 있으니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다 밑에 깔려 있을 거고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에 속해져 있는 애들은 그 5등급 안에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의미가 없어요. 5등급에 있는 애들은 다 누가 찍었을 때 잘 찍은 놈이 좀 더 위에 있는 거고요. 못 찍은 놈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모르는 애들이었습니다. 다 전체가 다 스포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에 관심이 없다. 그런 친구를 보시면 돼요. 거기는 어차피 이제 수학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든든한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3년 동안 내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친구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친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발판 삼아서 등급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얘들이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죠. 밑에는 뭐 어차피 안 하는 친구들이니까 상관없는데 공부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225번을 보시면요. 자, 222번 같은 문제는 중3 애들도 다 풀어요. 솔직히 내주면 뭐 거의 100% 푼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큼 공부들은 다 풀기 때문에 이건 뭐 잘 내지도 않겠고. 자, 225번을 봐요. x-1, x-3, x-5, x-7이 뭐가 된다? 플러스 k가 이게 뭐가 된대? x에 대한 2차식의 x의 2차식에 뭐가 된다고 했냐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러니까 해봐봐. 내가
이 문제도 이제 치환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이게 치환하는 문제인데, 봐봐. 이 A가 나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2차식인 거야. 왜냐면 우리가 치환하면 2차식이거든? 2차식을 치환하거든? 그러니까 요 모양 꼴에서 얘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 지금 A가 지금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치환된 거가 2차식인 거야. A인 거야. A가 2차식인 거야. 치환했을 때. 그거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완전 제곱식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운 게 있죠. 중3 때부터. 어떻게 배웠죠? 내가 만약에 A제곱 플러스 4x인데 여기 뭐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죠? 어떻게 배웠죠? 우리 효민아? 4a죠? 미안해. 4x가 아니라 a로 갔으니까 4a로 가봅시다. 여기 요거를 뭐로 나누죠? 요거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된 게 여기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죠.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제 치환할 건데 치환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까 전에 더해서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면 돼. 마팔이죠? 치환하기 좋으려면 이렇게 전개하고 마팔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팔이죠? 전개하면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x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나오겠고 이렇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나오고 플러스 k가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얘를 a로 바꿀 거란 말이야. 같은 말 나왔으니까 a로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이 a로 바꾼 게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그럼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게 a 플러스 7, a 플러스 15가 되겠고 플러스 k니까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2a 더하기 105 더하기 k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1창의 개수를 2로 나눠요. 22를 2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제곱해요. 그게 상수항이 되면 돼요. 이게 상수항이 105 플러스 k 답이에요. 이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근데 전 이렇게 풀기 싫어요.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2차원 형식을 다 배웠기 때문에 판별식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1창의 개수를 2로 나누는 게 제곱한 게 상수항이 있다. 이건 이제 중3 때 배우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판별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게 과연 왜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어떤 곱셈 공식에서 온 거죠?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온 게 있는 거죠. 이거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다 보면 알겠지만 요 1차항 개수를 2로 나눠요. 그 다음에 제곱을 때리면 그게 상수항인 거야. 완전 제곱식. 자,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x 플러스 a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차항 개수에 2로 나눈 게 제곱한 게 상수항이 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 원리를 쓴 거예요. 그냥 곱셈 공식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다 뭐 전개해봐서 다 확인해 보시고 외워라 라고 하지만 또 전개 안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죠? 원래 이제 수학은 보면은요 거의 다 시킨 대로 잘 안 해요. 지 맘대로 해요. 가르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 때 확 올라가는 친구들이 누구냐? 시킨 대로 하는 애들이 성적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왜 성적이 안 올라가냐? 절대로 시킨 대로 안 해요. 고등학교쯤 되면. 근데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때를 보자면 20점대 한 명이 애가 온 적이 있어요. 남자애였는데 진짜로 20점대 무엉고등학교 남자 학생이었는데 걔가 고2 여름방학 때 왔어요. 고2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아직 여름방학이 안 됐잖아. 그래서 그때 20점대로 온 거야. 근데 걔가 남자였는데 걔가 되게 순박한데 내가 시킨 대로 다 하더라고요. 시킨 대로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그때 이제 문과였는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반에서 2등인가 됐어요. 난리가 났죠. 진짜. 그러니까 거의 꼴찌에 있었던 애인데 몇 등을 했다고요? 25명 중에 거의 막 25등, 뭐 24등 했던 애가 2등을 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걔 친구들이 무더기로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왜 그렇게 올라갔냐? 시킨 대로 진짜 걔가 진짜 거의 시킨 애 똑같이 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시키면 이렇게 연습해 그러면 정말로 그대로 이렇게 연습해요.
대부분 다 시킨 대로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안 올라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시킨 대로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안 하든지 지 맘대로 하든지 뭐 다 지 맘대로 다 고쳐서 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베이스가 없어도 시킨 대로 하는 애들은 금방 올라가요. 내가 이제 항상 그걸 느껴요. 근데 대부분 시킨 대로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이제 가르쳐 보면은 자기가 전문가예요. 아니면 자기가 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 올라요. 대부분 시킨 대로 안 한다니까. 그래서 푸는 거 보면은 지 마음대로 풀어요. 배운 대로 절대 풀지 않아요. 근데 이 비중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가 더 내 말대로 안 따를 것 같이 보이지만 결론은 공부를 안 하는 놈이 내 말대로 더 안 해요. 그게 참 재밌는 거야. 여러분 잘 봐봐. 공부를 잘하면 자기 생각과 주관이 있으니까 더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일수록 오히려 내 말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가르쳤을 때 그래. 통계적으로. 뭐 이게 100%는 아니야. 근데 공부 안 하는 애일수록 지 멋대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가 전문가야. 아 진짜예요. 내 말대로 절대로 안 한다니까. 하나를 시켜도 내 맘대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지 맘대로 해요. 진짜예요.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다냐? 잘 봐봐. 내가 전혀 못해. 그럼 내가 완전 비전문가잖아. 그러면 나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 말을 100% 신뢰하고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가 된다는 거. 이게 항상 재밌어요. 진짜요. 여러분 나중에 애들 가르쳐 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 결론에 도출했지. 얘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하는 거다? 시킨 대로 안 해준다. 그게 결론인 거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진짜 시킨 대로 안 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잘해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참 웃긴데, 하여튼간에. 그런 이제 재미난 법칙들이 있어요. 애들 같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애들 가르치면서 왜 얘가 안 될까를 막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나름대로. 그러면 거의 다 똑같아요. 아예 안 하던지. 일단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첫 번째는 집에 가서 한 번도 수학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뭐를 공부해야 되겠다. 어디를 모르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거는 어차피 잘할 확률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도. 여기 현우진 선생님이 오셔도 제 1타 강사. 제 전국구 1타 강사가 와도 답이 없어요. 어차피 수학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우리 충한테 얘기했지만 듣잖아요? 들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 1타 강사 강의를 아무리 들어봤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그것대로 내가 직접 풀어볼 때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듣고 푸는 게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잖아요? 그럼 내게 아닌 거야. 그럼 들으면 듣고 좀 지나면 다 까먹는 거야.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짜증나는 거야. 공부 시간이 많이 들어가 생각보다. 특히 공부 안 했던 애들은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 풀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자주 풀었던 애들은 빨리 풀잖아. 그러니까 안 했던 애들이 하는 게 되게 힘든 거야. 왜냐면 기존의 나를 바꿔야 되잖아. 잘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수학 점수가 싹 오른다는 거는 진짜 많은 애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뀐다는 거는 진짜로 운이 좋은 거지.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지.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태연아. 안 늦었어요? 안 늦었다고 하지.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답은 안 구해줬지만 다 풀어줬죠? 121이 105 더하기 K다. 자, 넘어가 볼게요. 유형 19번. 늦게 왔으니까 몇 개만 더 풀고 쉽시다. 자, 유형 19번은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유형이에요.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유태현 넌 아느냐? 유형 19번 유형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이름이 뭐예요? 넌 누구니? 이런 유형.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름을? 이름 없어요? 예. 이름 없이 다음식이죠. 당연히 다음식이죠. 다 다음식이에요. 여기 다음식 아닌 게 없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얘를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아는 거는 수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방정식이야. 방정식이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개념의 기본인 거야.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하냐. 내가 이충환 이름도 모르는데 충환이 잘한다고 보면 웃겠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름을 듣고 걔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돌아야 돼. 가장 기본이야. 자, 그럼 이제 보기차식이 나오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226번이에요. 그러니까 226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거기서 228번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렇다면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는 인수분해 되는 게 쉬울까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쉽겠니, 성훈아? 되는 게 쉽겠지. 그러니까 되는 거는 잘 안 낼 확률이 높다는 거야. 내면 앞장에 있다는 거지. 맞아라. 그래서 되는 것부터 봅시다. 226번을 볼 건데 이 보기처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지나간 강아지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6x제곱 플러스 25. 자, 보기차식은 차수가 짝수창만 있어야 돼요. 상수항은 우리가 몇 차라고 볼죠? 일반적으로 상수항은? 들어오세요? 0차. 다 짝수창밖에 없는 놈. 그래서 이 짝수창밖에 없는 놈들에서 이제 이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럼 뭐 귀찮아하지 않더라도 여기 x제곱 쓰시고요. 곱해서 25 나오면서 더하면서 마이너스 20 나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인수분해가 이제 되는 거죠. 오빠 굳이 치환 안 해도 이거 보이잖아. 굳이 이거 치환해야 됩니까?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되는 유형이에요. 제일 쉬운 유형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5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크로스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합차로. 그래서 얘는 x-1, x 플러스 1. 얘는 x-5, x 플러스 5가 되겠죠. 뭐 이런 쉬운 문제죠. 뭐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지.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튀었다. 맞아야 돼요. 이건 뭐 답이 없는 애예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유형을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도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이 그래도 좀 더 나음이 높다고 보니까 안 낼 수도 있어요. 시험에. 그렇다고 뭐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뭐 미친듯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패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228번이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정해져 있어. x 4제곱 딱 정해져 있어. 패턴이 다 11x제곱 y제곱 플러스 25y 4제곱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뭐 25 되는 거 이렇게 잘 해도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얘네 유형은 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요.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인수분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수 없는 걸 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유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면 이렇게 묶을 때 어떻게 묶느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노래가 나오면서 우리를 아주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있죠, 우리.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제곱식을 짜줘요.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죠?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뭐의 제곱이죠? 5y 제곱. 뿔마로 할게요. 요거의 제곱이에요. 양쪽을 봅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니까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다 알겠지만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의 반절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의 반절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금 찾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도 될 수 있지. 마이너스면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야. a-b 제곱도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요쪽과 요쪽에서 뭐의 제곱이냐 해서 a, b 요쪽 두 개 중에 뭔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x제곱의 제곱이니까 지금 x제곱이랑 여기서는 뭐가 갖고 있냐? 플러스 쪽을 갖고 올게. 5y의 제곱의 제곱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5y의 제곱의 제곱으로 가는 것과 둘 중에 하나 간다는 거야. 제곱식으로 가고. 그러면 당연하지만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당연하지만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가운데가 어떻게 되냐? 요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죠? 요 두 개를 곱한 거에다 몇 배 한 거죠? 2배 한 거죠. 아니야?
그럼 얘는 과연 가운데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뭐 나오냐, 태훈아? 얘 가운데 뭐 나와? 지금 얘 나오고 얘 나왔다는 거였어, 지금. 가운데 뭐 나와? 멍 때리고 있습니까? 뭐 합니까? 지금 완전 제곱식 뭐 어려운 거야, 지금? 곱한 다음에 두 개 하라고, 뭐 이렇게 완어려운 거 하고 있잖아, 지금 뭐. 아, 벌써 이거 뭐 쉬운 거 까먹었어? 곱해, 둘이. 몇이야? 곱하지도 못해요, 이제? OX 제곱 곱하기 Y 제곱이죠? 이거 곱한 다음에 두 배 해요. 그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가 10x 제곱 y 제곱이 나올 거라는 거야. 가운데만 맞춰주는 거야. 왜냐면 양쪽 끝은 얘가 나오잖아. 벌써 끝났어. 양쪽 끝은 깔맞춤이 끝난 상태야 벌써. 왜냐면 지금 이거의 제곱을 구해서 이 a, b를 구하면 여기는 벌써 깔맞춤 된 거지. 왜냐면 이거 제곱되면 이거 나올 거고 이거 제곱되면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구한 거란 말이야. 여기 가운데만 맞춰줄 거야. 이 가운데가 곱한 거의 두 배니까 10x 제곱 y 제곱인데 이게 11x 제곱 y 제곱이 되려면 얼마를 빼줘야 돼? 21 x 제곱 y 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완전 제곱에서 묶여야 돼. 여기가. 근데 지금 이쪽이 안 묶였잖아. 이게 아닌 거야. 그럼 여기를 볼게. 여기는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 두 개 곱해서 두 배 하면 마이너스 10 x 제곱 y 제곱이 가운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얼마만 빼면 되냐? x 제곱 y 제곱만 빼면 얘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묶이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빼기 x 제곱 y 제곱만 빼면 되니까 이게 x y의 제곱으로 묶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이 완전 제곱식에 완전 제곱식 차 묶여요, 무조건. 플러스 쪽에서 묶이든 마이너스 쪽에서 묶이든 둘 중에 하나가 100% 묶입니다. 안 묶이면 문제가 잘못된 거야. 무조건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합차잖아. 합차면 어떻게 되나? 두 개를 더하고 뺀 걸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 제곱을 뺀 거니까 이 두 개를 한번 더하고 두 개를 뺀 거를 곱한 걸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번은 더해요. x제곱, 근데 얘를 가운데 써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줘요. 가운데 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조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의 제곱으로 100% 묶여요. 안 묶여지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해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묶일 것이냐, 마이너스 쪽에서 묶일 것이냐, 나는 사실 그냥 보면 딱 보여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냥 보면 암산도 가능한데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다 하나씩 다 써준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워낙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우리 태현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세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 뭐 여자친구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 여자친구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시고 이제 멍 때리지 말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거기서 이제 봐봐. 문제에서 일단은 여기가 ax 더하기 여기가 a죠. a가 몇인 거야? a가 1인 거죠. 마이너스 1이 돼서 상관없겠지만 어차피 뭐 1인 거고 여기 b는 뭔 거죠? b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면 1 더하기 25니까 답은 26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을 조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29번 지금 이제 쉴 건데 229번에서 지금 이 오른쪽 우변 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를 인수분해 해보세요. 이게 지금 미션입니다.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하고 얘의 제곱으로 가는 거야. x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풀마 2의 제곱이니까 한쪽에서 제곱해서 제곱한 걸로 묶일 거야. 힌트는 묶어보세요. 한번 안 되면 또 풀어줄 테니까 좀 이따가. 자, 요거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 인수분해가 뭐로 되는지 해보라고 했는데 요게 어느 쪽에서 가야 되냐? 마이너스 쪽에서 가면 안 되지.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하면은 x 4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는 4x제곱 플러스 4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맡아졌으니까 여기서 4x제곱에서 3x제곱 하려면 x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플러스 쪽에서 묶여 마이너스 쪽에서 안 묶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는 거니까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서 뭐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면
이게 이제 우변인 거죠. 얘가 뭐랑 같냐면 좌변에 뭐랑 같냐면 229번에서 fx랑 fx 플러스 b인데 이게 좌변이거든? 이렇게 된 상태인 거야 지금. 임수분해 했더니 재밌겠지만 fx가 얘잖아? 그럼 fx 플러스 1이 얘예요. x자리에다가 이게 뭐 인수분해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fx가 안에 fx 플러스 1 텐데 이게 fx라고 놓으면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면 fx 플러스 1은 x자리에 x 플러스 1만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이제 계산하면 얘가 나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fx고 얘가 fx 플러스 1이에요. 229번에서. 그래서 f1의 절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1 대입하면은 f1은 1 빼기 1 더하기 2가 돼서 2가 됩니다. f1의 절대값은 이게 2잖아. 2의 절대값이랑 똑같아서 답은 2가 됩니다. 뭐 이런 그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게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보통 근데 중학교 때 거랑 섞여지는 건 잘 안 내요. 뭐 굳이 뭐 낼 필요 있나요? 잘 푸는데. 맞으라고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굳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문제 중에 하나가 항이 5개 이상인 거. 유형 20번 문제죠. 유형 20번이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방식 인수분해인데 유형 20번이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뭐 다른 것도 좀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개야. 항이 5개 이상인데 얘는 이제 항이 5개 이상인 거를 딱 나오는 순간 문자마다 다 머리 조사 아니면 차수를 조사해요. 문자마다 뭐 조사한다고? 문자의 차수를 조사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가장 낮은 차수로 내린 차수 정리해요.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 차수는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때 내림 차수 정리했을 때 첫 번째가 더블 크로스 문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2번 되는 유형이 있겠고 한 번은 공통인수로 묶인 다음에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 유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 5개 이상짜리는 문자 차수 조사해서 가장 낮은 차수로 문자를 찾아서 내림 차수 정리한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요. 더블 크로스나 공통인수나 크로스 인수분해로 가는데 이제 그 문제 유형들 먼저 더블 크로스 문제 하나 풀어보고 공통인수 크로스 인수분해 풀어볼 텐데 이게 230번이고 이게 231번이에요.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장 낮은 차수가 없으면 그냥 아무 문자로 내림 차수 정리하면 됩니다. 다 똑같으면 차수가. 차수 똑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봅시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이제 볼 텐데 자, 유형 20번이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거의 문제가 나와요. 보면 230번부터 볼게요. 230번이 자 2x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3x 빼기 5y 빼기 2가 돼서 항이 총 몇 개냐? 초민의 항이 몇 개냐? 6개죠. 항이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이에요. 그래서 항이 5개 이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딱 보는 순간 차수를 조사하는 거야. 문자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x랑 y죠. x의 가장 높은 차수는 2차, y의 가장 높은 차수는 2차죠. 지금 같단 말이야. 같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보통 이제 내림차수 정리를 해요. 그래서 x가 더 빠르니까 x로 내림차수 정리를 할 겁니다. 뭐 방식의 정리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래서 x만 문자로 보는 거야. x만 변수로 보는 거고 다른 문자는 다 뭐로 본다? 상수 취급하는 거죠. 이게 방식 연산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2차부터 보면 2차 누구 있냐? 우리 태원아.
2차 누구야? x 2차 누구야? EX요. 2x제곱. 1차는 5XY하고 3X. 요거 이제 x로 묶으면은 누가 오는 거죠? Y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죠? y 플러스 3x 내림차 정리하면 얘가 이제 개수가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다 뭐가 된다? 이제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 상수함 취급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다 묶어버릴게요. 최고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3y 제곱 플러스 5y 더하기 2가 됩니다. 이게 지금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그냥 딱 패턴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딱 공부하면 끝이야. 그냥 자 하나마다 다 해보면서 패턴을 익히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어떤 문제의 유형인지 몰라. 못 푸는 거예요.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암기랑 봐도 무방해요. 거의 암기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제일 쉬운 단원인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쉬운 데가 없어요. 다 변형이 일어나니까. 그럼 여기서 일단 더블 크로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상수항에서 일단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지가 뭔가 잘못한 거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 하시라고 문제 냈으면 문제 낸 놈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 여기서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면 3y랑 y가 되겠고 여기서 플러스 5y가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2가 돼야지 3y, 2y니까 더하면 5y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크로스 인수분해를 했다 안 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 3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1을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한 거죠. 3y 플러스 2와 뭐로 인수분해했다?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크로스 인수분해를 한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니까 이 큰 걸로 봐서 데크로스로 해서 5y 플러스 3이 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뿌용화가 될 거고 당연하겠지만 플러스 5y가 나오려면 아마 여기가 2x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2가 돼야 되겠고 여기가 1이 돼야 되겠고 이게 플러스 5y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아마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5y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더블 이렇게 크로스 인수분해하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죠? 6y 플러스 4가 나오죠. 2 곱하니까 6y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더해. 더하면 어떻게 되죠? 5y 더하기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 대신에 뭐 가지고 크로스 인수분해 한 거야? 문자식을 가지고 크로스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었던 2차식의 인수분해가 되겠고 이 큰 데크로스가 문자 가지고 맞춰서 얘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쭉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블 크로스를 한 거야. 왜냐면 여기서 크로스 인수분해 한 다음에 크게 또 크로스 인수분해 하니까 원래 그런 이름이 없어요. 내가 그냥 더블 크로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내가 붙인 거예요. 없어요. 어디 가서 더블 크로스 이러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붙인 거니까. 그죠?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크로스 인수분해는 2번 하니까 그래서 쭉 쓰시면 돼요. 쭉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x 더하기 3y 더하기 2고 제발 뭐 분배 법칙 합니까 안 합니까 묻지 좀 마세요. 왜냐 분배 법칙을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분배 법칙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그러면 물어보는 게 난 이해가 된다. 왜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면 이번엔 분배 법칙을 씁니까 안 씁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쳐. 근데 분배 법칙을 안 쓰는 경우가 없는데 왜 물어보냐 이거야. 무조건 쓴다니까? 근데 맨날 애들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분배 법칙 써야 안 써요? 왜 물어보냐고. 안 쓰는 경우가 없다니까? 뭔 말인지 알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항상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배 법칙 쓰면 2x 빼기 y 빼기 1이 되겠죠. 분배 법칙 써야 되니까. 이렇게. 뭐 분배 법칙 무조건 쓰세요. 방식 연산에서 분배 법칙을 안 쓰는 경우는 없어요. 참고로 해줄게요. 없어요. 묻지를 마세요. 분배 법칙을 안 쓰는 순간 나 튀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안 쓰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더블 크로스도 연습해야 돼요. 왜냐 별로 잘 안 돼 있을 테니까. 잘 돼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자 태훈아 네가 봤을 때 중학교 때 냈던 걸 내겠냐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걸 내겠냐. 네가 선생님이야. 뭘 낼 거 같냐 너 같으면.
그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을 더 열심히 연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당연하겠지만. 왜냐? 그게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거야, 사실. 왜냐면 지금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뭐 중학교 때 맨날 나왔던 거 또 얘기했냐? 아, 선생님께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하찮게 봐서 애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하고 애들이 수학을 너무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줘야 되겠다. 이러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위주로 내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게 그냥. 당연하겠지만. 근데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 아, 이렇게 냈다가는 애들 성적이 바닥에 기겠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쉬운 거에 넣자. 뭐 그렇게 낼 수도 있겠죠. 학교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 거의 얘네들이 거의 뭐 심각해.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 공통인수를 묻고 크로스 인수분 해. 보통 이 더블 크로스는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숫자가 나와요. 더블 크로스는. 근데 공통인수 묻는 거는 이 최고차항 개수가 문자가 있어. 자, 그 유형을 볼게요. 231번. 231번이 내림차순 정리하면 공통인수로 묶인 다음에 크로스 인수분해요. 자,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항 3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항 3개라고 하면 안 돼요. 혼나요. 항 4개도 아니에요. 이거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b, a제곱 c, b제곱 c, b제곱 a, c제곱 a, c제곱 b 플러스 2a, b, c니까 항의 개수 몇 개다? 7개입니다. 항 7개짜리예요. 항 5개 이상이에요. 이거 지금 묶여져 있어서 그렇지 전개하고 나면 항 7개야. 그러니까 전개된 상태에서 봐야 돼요. 항의 개수를 항상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자마다 조사를 하는데 A가 몇 차냐? A가 최고차항이 2차예요. B도 2차예요. C도 2차예요. 그러면 누구로 간다? 알파벳 순서대로 간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다 똑같아.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A 내림차 정리하면 자, 서희야. A 제곱 차수는 누구랑 누구 있냐? A 제곱 차수 누구랑 누구 있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죠. 그래서 개수로 보자면 B 더하기 C의 A제곱이야. 이런 거 최고차항이 숫자가 아니야. 그럼 거의 다 얘 공통인수로 가는 거야. 웬만한 문제 유형들은. 그러니까 이게 항 5개 갔을 때 이렇게 숫자로 나왔잖아? 그럼 거의 다 더블 크로스예요. 웬만하면 다 그래. 내가 지금 문제 분석해보면 이렇게 문자로 나오잖아? 얘는 100% 공통인수 묶은 다음에 크로스 인수. 그러면 이 B 플러스를 묶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A가 나오겠죠. A가 나오는 게 누구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A 있는 게 얘예요. 자, A 차가 있는 게 지금 몇 개다? 요 세 개가 A 여기 있죠? A 있죠? 여기 A 있죠? 그래서 B제곱, C제곱, 2BC입니다. 그래서 B제곱, 2BC, C제곱, A예요. 근데 여기가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공통인수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은 누구냐? 요 놈이에요. 그래서 이 B 플러스 C 나오려고 하면 공통인수 뭐로 묶으냐면 BC로 묶어요. BC로 묶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B 플러스 C가 나와요. 그래서 공통인수 까리 찾았죠. B 플러스 C가. 무조건 공통인수 나와요? 안 나와요. 문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B 플러스 C로 공통인수를 묶어줍니다. 묶어줘요. 묶어주면 이제 찾을게요. 여기서 이제 누구 남죠? 여기서 A제곱 남겠죠? 여기서 B 플러스 하나 샀으니까 플러스 B 플러스 C A입니다. 네, 여기서 누구 남죠? BC 남아요. 그럼 100% 여기서 다시 크로스 인수분해 됩니다. 자, 100% 크로스 인수분해 돼요. 다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 풀어. 여기서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A고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서 이렇게 곱하면 가운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옵니다. 그래서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B 플러스 C, A 더하기 B, 그 다음 A 더하기 C.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쓰는 것도 좋아요. 애들이 또 양아치여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로 많이 써요. 규칙성 있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얘도 C 플러스 A로 바꿔요. 다리 바꿔서. 답은 몇 번이죠? 우리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232번을 지금 풀어보는데 이게 이제 더블 크로스 문제거든요. 더블 크로스 문제인데 봐봐. 여기를 A 하나 놓은 거야. 이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여기서 A를 하나 준 건데 어디다 A를 줬냐면 여기다가 A를 줬어요. 지금. 이쪽에다가. X 1차항에다가. 그래서 거꾸로 문제를 준 거지. 이렇게 이제 문제 많이 내는 거야. 232번을 지금 풀어봅니다. 여기 문제 유형들은 다 풀고 천천히 갈게요. 왜냐면 애들이 제일 잘 못 푸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더블 크로스랑 이거 공통인수 크로스 인수분해 유형을 제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는 게 232번이 이 문제 유형이고 233번이 이거를 다시 또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미친듯이 연습하시면 돼요. 그냥 다 됩니다. 어차피 다 정해져 있잖아,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이 패턴에서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뭐 라이트 샌드 풀어보라는 거고 또 모자르면 뭐 수학의 바이블 꺼내서 풀어보셔도 되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쪽을 못한다 쳐 맞으면 됩니다. 쳐 맞다 보면 다 돼요. 여기는 뭐 다 패턴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습시키면 다 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자, 232번. 자, 여기 이제 더블 크로스 문제인데, 성훈아, 뭐부터 해야 되냐? 보자마자 이제 더블 크로스 문제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지. 뭐 다른 얘기를 합니까? 뭐 인수분해 파트인데 그럼 인수분해 하겠지. 일단 항 몇 개야? 항 6개지. 그러면 문자마다 다 조사할 거 아니야. 항 5개 이상이니까. X 몇 차? Y는? 그러면 똑같으니까 가장 낮은 차수가 없으니까 그냥 X로 어떻게 한다? 내린 차수 정리를 하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항이 6개네? 5개 이상이네? 오케이. X로 내린 차수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X 제곱이 나오겠죠. X 나오겠고. 그 다음에 X가 있는 게 요거죠. 2개. 2Y 플러스 A의 X가 되겠고. 나머지 마이너스 묶어서 상수항들을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인 거야. 이 내림차수 정리도 못한다. 연습하세요. 이거 당시 연산에서 다 연습시키고 왔던 것들이에요. 다. 안 되면 앞에서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모든 수학은 다 똑같죠. 왜 안 되냐? 앞에서 안 해서. 해야 될 때 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거죠. 다시 가서 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3y랑 y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2 있고 여기 플러스 2가 있으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6y니까 마이너스 4y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묶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뿌일마로 갈 거예요. 뿌일마로 갈 건데 여기는 어차피 다 1, 1이지. 그러면 2y가 나와야 되니까 어디가 플러스가 되느냐 서희야. 봐봐 여기 플러스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써요. 쓰면 3y 플러스 2가 나오고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y 플러스 4가 나오는 거니까 이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a인 거예요. 2y 나왔잖아. a는 4다. 더블 크로스 문제의 유형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한 문제긴 한데 얘가 공통인수 묶어서 푸는 문제예요. 233번.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이 분자가 지금 이런 유형인 거죠. 전개하면 도전, 공통인수 도전, 분자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233번. 분자가 전개하고 나면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공통인수하고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 문제고 당연히 위에가 인수분해가 되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면 분모랑 약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있잖아. 분수식 나왔을 때 자, 분수식 나왔을 때 찍을 거면 1 또는
마이너스 1로 찍으시면 됩니다. 100% 약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분수식인데 약분 안 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만약에 찍어야 되면 분수식 나오면 1 또는 마이너스 1로 찍으면 일단 50%의 확률입니다. 서희가 몇 프로 확률이라고요? 50%. 그러니까 분수식은 간단히 되게 해요. 낫겠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수분해 되면서 약분될 거거든요. 분수식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찍어야 된다. 그럼 1 또는 마이너스 1로 찍으십시오. 자, 이제 공통인수, 크로스인수 분해 도전! 태훈 도전! 도전!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들, 내가 인수분해를 좀 공부를 안 했다는 친구들은 내가 방금 풀어줬던 문제를 나가서 다시 푸세요. 다시 다 풀어본 다음에 푸세요. 그 다음에 밖에 아마 선생님 한 명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갔을 때 아마 50분까지 있을 텐데 이제 내가 계속 불러놓을 거예요. 이제 시험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속 봐주라고 질문하면 봐주라고 놔둘 거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도망치지 마시고 다 한 군데 모여 있으세요. 질문 받을 수 있게. 다 저쪽에 있으라는 얘기죠. 저 거실에 짱 박혀 있으라는 얘기예요.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지 마시고 알바쌤 나와봐리 안에 다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상 다 찍어 놓으니까 혼자서 안 되면 계속 보면서 연습하세요. 어차피 이건 딱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면 다 돼요. 뭐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뭐 선생님 혼자 못 하겠는데요. 뭐 질문하시고 또 영상 보면서 또 따라해 보시고 하다 보면 다 되니까 어차피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응용이 특별히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의 성의 문제라고 봅시다. 영상도 다 올라갈 거고 자 일단 전개를 때리면 항이 몇 개가 나오냐 라고 한다면 항이 몇 개가 나오냐 우리 충하나? 항 몇 개 나오냐 항 몇 개 나와 전개하면 항 몇 개야? 6개 항 6개잖아요 그래서 x로 봤더니 x도 2차 y도 2차 최고차항이 z도 2차야 그럼 뭐에 대한 내림차 정리하면 되는 거야? x 그냥 다 똑같으면은 그냥 x 내림차 정리하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x의 내림차 정리하시면 여기 x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있어요 여기 딱 보는 순간 문자 나오죠 이거 공통인수다 숫자가 아니잖아 보통 더블 크로스는 여기가 최고차항이 숫자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얘는 딱 보는 순간 x제곱으로 묶었는데 개수가 y-g잖아 벌써 여기서 y-g 나오는 순간 이거 공통인수겠구나 확률이 거의 공통인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저 앞에가 숫자가 아니잖아 최고차항 개수가 그러면 이제 x에서 딱 이거 나오는 순간 y-g로 다 묶어야 되겠다 y-g 나오도록 식을 다 변형시켜줘야지 1차식을 볼게요 1차식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x가 두 군데만 나오죠 그럼 여기서 y-z가 나오고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인수분해해요 y-g랑 y 플러스 g로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누구가 남냐 이제 남는 게 두 명이죠 yg로 묶으면 y 빼기 g가 여기서 나와요 yg로 묶으면 y 빼기 g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무조건 공통인수가 나오고 돼 있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문제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기 다 공통인수가 y-g가 나옵니다 이제 묶고 나면은 100% 크로스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벌써 이 문제대로 벌써 그래서 y-g로 묶었을 때 여기 누구 남냐? x제곱 남겠죠 여기 누구 남냐? 마이너스 가로치고 y 플러스 g에 x 남겠죠 여긴 누구 남냐? yg가 남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 인수가 되는 거죠 여기 1, 1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 x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x 빼기 y 있고
여기 y 빼기 g 있고 여기서 x 빼기 g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모랑 약분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분수식들은 다 100% 약분 되겠고 분모에 뭐가 있냐 봤더니 분모에 똑같이 분모에 뭐가 있다? x 빼기 y가 있고 y 빼기 g가 있고 분모에 x 빼기 g가 있어요. 약분하면은 뭐가 되겠니? 태어나 답이. 답 뭐가 돼? 약분하면 1이에요. 거의 분수식 뭐 이런 문제들은 거의 1 아니면 마이너스 1 찍으시면 돼요. 거의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유형들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익혀놓으시면 되겠어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시면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패턴대로 공부해서 그냥 맞으시면 돼요. 못 맞았다. 쳐 맞으면 돼요. 쳐 맞아서 안 보내주고 영상 보면서 연습시키다 보면 맞아요. 무조건. 이건 뭐 정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못 맞을 이유가 없어요. 해대까지 하면 돼요. 보기차식 뭐 이런 거랑.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유형 21번에서 배우는 게 뭐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을 나중에 풀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재밌는 문제죠, 사실은. 이게 좀 어이가 없는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뭐냐면, 우리 나머지 정리를 배웠죠. 자, 나머지 정리 배웠어요?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면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나오죠?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죠? 여기 어떤 방식이 있었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가 있는데, 내가 얘를 x-2로 나눴어.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x에 뭐 집어넣으면 나오죠? 2 집어넣으면 나오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x에 2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나머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내가 x에다 1을 집어넣는데, 나머지가 0이었대. 그럼 이게 2 집어넣을 때 뭐가 나온 거야? 0인 거야. 그럼 x에다 내가 1을 집어넣는데, 0이 나왔어, 이 식이 만약에. 어떻게 바꿔야 되냐? 2가 나올 때 0이 나오냐, 그러면? 마이너스 6 하면 되나? 그럼 2 집어넣으면 0이 되지.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뭐냐? 이 식이 x-6하고 목으로 곱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왜냐 나머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 이게 인수정리를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내가 1을 대입했는데 얘가 0이야. 그 얘기는 x-1을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는 거지. 이게 인수정리예요. x-1.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x에다 1을 대입한 거야. 근데 1을 대입했더니만 이 식이 뭐가 됐어? 0이 됐어. 그러면 이 식은 x에 1을 대입할 때 0이 됐어. 그럼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 x-1을 인수로 가진다. 그러니까 0이 된다는 게 약간 근 같은 거지. 약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이런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인수분해 풀이법을 통해서 풀죠. 어떻게 풀죠? 이렇게 풀잖아. 근데 그는 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식에다가 x를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야.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 4는 0이 나오면 x-4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마이너스 2 집으면 0 되다는 건 뭐를 인수로 가진다? x 플러스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된다는 게 사실 방정식에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근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근을 넣게 됐을 때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근을 찾는 거야. 근데 이 근을 찾는 방법이 정말 웃기지만 없어요. 찍어 맞추는 거죠. 그게 유형 21번입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3차 방정식 이상을 우리가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수분해가 사실은 안 돼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인수분해를 못 하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문제가 나와요. 왜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차 방정식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못 구하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근을 구할 수 있지. 태훈아, 뭐를 통해서 근을 구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마음이 아프네요. 왜 빨리 안 나올까요?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뭐를 통해서 근을 구했죠? 야,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유도도 많이 시켰고 못하면 찐따다 중3 때부터 배웠다. 그러면서 막 2차 방정식의 시작과 끝이 이거다 그러면서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시켰는데 우리 태원이 머릿속에는 없군요. 안타깝지만 우리 서희는 뭡니까? 근의 공식이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완전 제곱식과 제곱근의 원리를 통해서 푸는 방법이 바로 그거를 매번 하기가 귀찮으니까 뭐로 만들었다? 공식으로 만들었다. 그게 근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뭐를 구할 수 있다?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차 방정식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불러요. 그냥 못 풀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수만 가지의 3차 방정식 중에서 아주 극소수야. 0.0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인수분해 되는 것만 근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구할 수 있다고 못 구한다? 못 구해요. 당연하지만 못 구하는 거를 출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 구하는 출제하면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것만 줄 거예요. 우리한테는 당연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거 하나 풀고 쉴게요. 오늘 필강 끝. 234번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19x 더하기 30이라는 3차식입니다.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3차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자, 잘 보세요. 보통 이제 차근차근 무조건 1 줘요. 이거의 약수들 중에서 뿔마로 하나 집어넣으면 0이 돼요. 무조건. 그런 것만 줘요. 그래서 30의 약수가 몇 개가 있냐? 1, 2, 3, 5, 6, 뭐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뿔마 2, 뿔마 2, 뿔마 3, 뿔마 5, 뿔마 6 중에서 뭔가 넣으면 이게 0이 돼요. 인수정리를 쓸 수 있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1, 2, 3 중에 하나 줍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상도덕상 너무 멀리 가면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할 거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뭐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1.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9 더하기 30이니까 뭐가 나오죠? 0이 나와요. 자, 얘가 마이너스 1에 대입할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태훈아, 얘가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얘가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이 식이, 다음 식이. 이러면 진짜 내 마음이 또 많이 아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근이 다하고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냐, 내가. 2차 방식 만들 때.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뭐를 인수로 가질까요? 너무 어렵나요? 4를 근으로 가지면 뭐를 인수로 가진다고 했어, 네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다 하면 0 됐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지겠어요? 그래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그러면 이게 인수 정리인 거야. 그러니까 0이 되는 걸 때려 맞추는 거지. 유일하게 가장 수학답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가장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을 할 때가 항상 좀, 그러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서희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 나머지 어떻게 찾아요? 안 넣어요. 나누면 돼요. 이 식을 뭐로 나누면 된다? 얘로 나눠요. 그때 우리가 뭘 쓰면 되죠? 1차식 나눈 거니까? 조리제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실제로 나눗셈을 쓸 때 거의 조리제법밖에 안 써요. 고등학교 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거의 1차식으로 나와요. 거의 2차식으로 나눈 경우가 극소수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리제법은 잘 알아들어가서 못 알아들어가겠어? 잘 알아들어가는 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 이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조리제법을 쓸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을 1, 마이너스 10, 19, 30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몫이 뭐가 되는 거야? 얘야. 당연히 나머지는 뭐 나오겠냐? 태훈아. 나머지 뭐 나오겠냐? 당연히. 나머지 뭐 나오겠니? 0이겠죠. 나는 떨어지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내려요. 곱해요. 곱하면 11, 더하면 30, 마이너스 30. 0 나오죠. 여기가 몫이에요. 여기가 얘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여기인 거예요. 조리제법 알아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럼 여기가 2차식까지 왔잖아. 2차식까지 오면 끝난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만약 근구하면 근해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식까지만 오면 돼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지금.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제일 웃기죠? 때려 맞춰가지고 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가장 수학적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 뭐 수학에서 이런 게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 3차식 이상은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편법들이 나오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준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강은 마치겠습니다. 나가서